그런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주도로 종전 협상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장 변호사께서 잠깐 언급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They're Russian soldiers and they're Ukrainian soldiers largely, although a lot of Koreans have been killed, as you know. Quite a bit of them have been killed. We want to end it. It's a senseless war. I've had very good talks with Putin, and I've had not such good talks with Ukraine. They don't have any cards, but they play it tough. But we're not going to let this continue. This war is terrible. It would have never happened if I were president. 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하는 듯한 모양새에 더해서 러시아의 이 침공 사실도 지우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3년, 러시아 침공 3년을 맞이해서 유엔에 결의안을 냈더니 미국이 러시아 침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뺀 독자 결의안을 냈다는 겁니다. 이 전 의원님, 이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트럼프의 이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분노를 지금 자아내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유럽을 배제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직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유럽 의회도 그랬죠. 근데 가면 갈수록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유럽 의회도 그렇고 조금씩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저런 굉장히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협상 방식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기는 하는데, 이것이 종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소위 말하는 체스보드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리를 그럼 나토에 가입시켜라,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광물자원 50% 내놔라 할 때 처음엔 노 했지만 지금 광물자원 같은 경우에도 협상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전쟁 종식도 조만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전쟁 종식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희망을 가질 만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런데 김 전 대변인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720조 광물 협상을 받아들일 걸로 지금 광물 협상이 임박했다 이런 분석 나오지만 이게 울며 겨자 먹기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제 종전이 되고 나면 전후 복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장 확실하게 그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나토에 가입함으로써의 안전 보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난색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미국이 이 광물 자원을 매개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이런 상황들이 온다면 이것까지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후 재건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의 도움이 또 절실히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이 다소 과하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또 수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좀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약소국으로 분류되고 그 약소국의 서름을 겪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 침공 지우기와 함께 유럽이 그들만의 핵 공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체제에서 미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국제 질서가 좀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흔들린다고 평가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까지는 미국이 주장했던 게 이겁니다. 가치 연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 연대를 하자. 그 연대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한다. 이런 오커드라든지 또는 인도태평양 이 연합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그럼 동맹의 도리어 더 어떤 이 동맹의 틀을
더 깨버리고 있고 또 이 EU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핵과 관련돼서 생각을 달리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EU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미국과의 핵 연대가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와 핵 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처럼 일본과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이게 가치 연대가 무너지면 만약에 어떤 불확실한 어떤 전황이 전개될 때 미국을 믿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핵을 무장을 해야 된다. 또는 핵을 개발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커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종식이 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국제 질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도달하게 된다. 거기에 우리나라 역시 휩쓸리게 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한 진짜 공론의 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북한군 포로 문제,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 재편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